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어제 제 병원에 70세 김모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소화불량과 복통을 호소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혈액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전 플라스틱을 먹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플라스틱을 먹고 있습니다. 바로 일회용 종이컵을 통해서 말이죠. WHO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85%가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수치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시나요? 커피숍에서, 병원에서, 관공서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독성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50분이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거예요. 종이컵은 종이니까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종이컵의 안쪽을 자세히 보세요. 반짝반짝한 코팅이 되어 있죠. 바로 그것이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입니다. 이 코팅이 없으면 종이컵이 물에 젖어서 사용할 수 없거든요. 문제는 뜨거운 음료를 부었을 때 시작됩니다.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이 플라스틱 코팅이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들이 우리가 마시는 음료 속으로 섞여 들어갑니다. 하루 평균 3잔의 뜨거운 음료를 종이컵으로 마신다면 한 달에 약 1,50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신용카드 한 장을 한 달에 조금씩 먹는 것과 같아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이런 독성 물질을 배출하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화기관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위벽에 염증을 일으켜 소화불량, 복통, 속쓰림을 유발해요. 혈관으로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70대 박모 할머니의 경우 지속적인 종이컵 사용으로 혈관 건강이 악화되어 고혈압이 발생했어요. 간에서는 독성 물질을 분해하려고 계속 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간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증가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간 기능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데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까지 더해지면 더욱 위험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려다 보니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78%에서 평균보다 3배 높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뇌 건강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뇌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이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커피예요. 출근길에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 컵으로 마시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2000%에 해당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합니다. 두 번째는 병원 대기실입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뜨거운 차나 커피. 이것도 매우 위험해요. 건강을 챙기러 간 곳에서 오히려 독을 마시는 셈이죠. 세 번째는 사무실이나 회사입니다. 정수기 옆에 놓인 일회용 종이컵으로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5~6번 반복하면 상당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입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종이컵들. 이것도 위험 요소 중 하나예요. 다섯 번째는 가정에서입니다. 손님 접대용으로 비치해둔 일회용 종이컵. 이것도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서울대 환경보건학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3회 이상 종이컵을 사용하는 60대 이상 성인의 혈중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일반인보다 4.7배 높았어요. 또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이컵을 사용한 그룹에서는 염증 수치가 35%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절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에요.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거든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 중 종이컵 사용 빈도가 높은 그룹의 혈당 조절률이 23% 낮았습니다. 고혈압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벽에 쌓여 혈관을 더욱 좁게 만들어요. 이로 인해 혈압이 더 올라가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최근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지 않으셨나요? 원인 모를 피로감은 없으셨나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인 텀블러나 머그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세라믹 재질이 가장 좋아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개인 텀블러를 가져가세요. 요즘 대부분의 카페에서 텀블러 할인도 해주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커피값 500원씩만 절약해도 한 달에 15,000원이에요. 집에서는 유리컵이나 도자기 컵을 사용하세요. 플라스틱 컵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는 절대로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병원이나 관공서에 가실 때도 작은 접이식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요즘 실리콘으로 만든 접이식컵이 있어요. 작고 가벼워서 가방에 넣고 다니기 편해요. 만약 부득이하게 종이컵을 사용해야 한다면 음료 온도를 60도 이하로 낮춰서 드세요. 최소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마시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음료 온도 관리입니다. 뜨거운 음료일수록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나와요. 80도 이상의 음료에서는 상온 음료보다 20배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됩니다. 커피나 차를 마실 때는 조금 식혀서 드세요. 입에 파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온도면 충분해요. 실제로 너무 뜨거운 음료는 식도에도 좋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디톡스입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자주 드세요. 해조류의 알긴산 성분이 체내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 최소 1.5리터 이상 마셔서 신장과 간의 해독 기능을 도와주세요. 단, 종이컵이 아닌 유리컵이나 스테인리스 컵으로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를 많이 드세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주기적인 검진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받아 염증 수치를 확인하세요. CRP, ESR 같은 염증 지표가 높아지면 미세 플라스틱 축적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안기능 검사도 중요합니다. ALT, AST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다면 간에서 독성 물질을 처리하느라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섯 번째는 운동입니다. 주 3회 30분씩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져 독성 물질 배출이 촉진돼요. 특히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면 피부를 통한 해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뇌에서 독성 물질을 정리하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활성화돼요. 하루 7, 8시간 숙면을 취하시면 뇌 건강도 지키고 해독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증가해서 해독 기능이 떨어져요. 영상, 독서, 음악 감상 등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최대한 피하고 개인 텀블러나 머그컵을 사용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미세 플라스틱 섭취량을 90%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부득이하게 종이컵을 사용할 때는 음료를 60도 이하로 식혀서 드세요. 온도가 낮을수록 미세 플라스틱 용출량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해조류, 녹황색 채소 섭취를 늘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로 자연 해독을 도우세요.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되 반드시 안전한 용기로 드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3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소화가 편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질 것입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에요.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의 힘은 정말 큽니다. 오늘부터 종이컵 대신 개인컵을 사용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10년 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환자 중에 75세 할머니가 계세요. 6개월 전부터 텀블러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선생님,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70세든 80세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늦은 때란 없어요. 내일부터 외출할 때 개인컵 챙기기, 뜨거운 음료 시켜서 마시기, 해조류 반찬 하나 더 먹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플라스틱 도마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주방용품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